안녕하세요, 배성매님. 아유,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맑으시네요. 아유, 좀 전에 잠깐 사바세기랑 안녕 좀 했다가요. 예.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잠시 잠깐 사바세계와 안녕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전설의 배성매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저번 이야기와 살짝 이어지는 이야기라고는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네, 저번 이야기에서 이어지고요. 자, 그러면 저번에 어떤 이야기 했는지 아주 간단하게, 길게 말고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고 출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전배요! 이번 이야기에 앞서서 저는 이제 저보다 5살 많은 똘비 형과 한 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의 모습과 귀신의 모습이 겹쳐져 있는 별명이 20분이라는 손님을 보고 굉장히 놀랐었어요. 진짜 네. 오줌을 지려버릴 정도로 진짜 공포에 떨었었는데, 일단은 가게에서 같이 일했던 실장을 편의사이드 김 실장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 김 실장이라는 사람을 쫓아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20분이라는 손님도 다시는 안 오게 되는 상황에서 네. 가게를 보름 정도 닫았다가 다시 재오픈을 하게 돼서 실장이 없는 대신에 저와 똘비 형은 그 실장님의 월급을 반으로 나눠서 받아가면서 실장님 역할까지 같이 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며칠 정도 흘렀어요. 며칠 정도 흘렀는데, 기존의 이제 웨이터들이 일이라면 그냥 달라는 거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였다면, 아무래도 이제 실장님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주문받고 이제 아가씨들 넣어드리고, 예. 그다음 계산 받는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며칠도 안 돼서 가게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랑도 친분이 생겼고요. 맞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아마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한 8시쯤 되면은 방에 룸이 다 차게 되는데, 그날따라 한 9시가 됐는데도 손님이 2팀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날따라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이기도 했고, 이제 사장님도 오늘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가 손님이 이렇게 뚝 떨어지네. 잘됐다, 이렇게 된 거 10시까지 기다려봤다가 손님 더 안 들어오는 것 같으면 간판 꺼버리고 우리끼리 여기서 음식 시켜갖고 회식 아니면 회식 한번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손님이 와도 좋고 안 오면은 10시쯤부터 우리끼리 논다니까 어쨌든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 10시까지 딱 한 팀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오늘은 텄다, 일 그만하고 이것저것 많이 시켜주신다니까 술이나 신나게 먹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갖고 한 10시쯤 돼갖고 그 전에 오셨던 손님들은 나가고 한 팀 정도 남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간판 끄고 정문 잠가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제일 큰 방에다가 음식 같은 거 세팅을 해놓고 잔하고 술하고 이렇게 갖다 놔놓고 이제 대기실 가갖고 누나들 가가지고 드시면 된다고, 저기 5번 방 가갖고 드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나들 장사도 안 되는데 잘 됐네, 야 가서 우리끼리 먹고 있자,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방도 하나 남았으니까 똘병한테 똘병 형도 들어가 계시라고, 제가 이거 마무리하고 들어가려니까 먼저 가서 식사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이제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손님들 언제 나가나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 한 20분 25분 그 정도 돼갖고 마지막 손님 나가시길래 혼자 가갖고 정리하고 싹 치우고 저도 이제 그 5번 방에 회식을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갖고 일단은 제가 일한 지 채 한 달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를 모르고 있는 아가씨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아가씨들 중에서도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셔서 이제 자기소개 아닌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아가씨들은 다 알겠는데 유독 한 분은 처음 보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똥꼬발랄하다고 하잖아요. 보통 막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무슨 누렁이 한 마리 이렇게 사람 보면 좋다고 막 꼬리 흔들어대면서 막 바짝바짝 뛰는데, 그런 정도로 엄청 발랄하더라고요, 사람이. 와, 저렇게 텐션, 저 세상 텐션인데 저거는 마치 무슨 예능 프로의 아이돌들이 나왔으면 저렇게 행동할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행동을 하길래
그런 사람도 있나 보다. 쉬다 나왔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소개를 했으니까 아가씨들도 간단히 저한테 소개를 해주는데, 막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까 그 똥꼬 발랄하다고 얘기했던 분이 자기는 이제 왕언니라고 부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성이 왕치여서 그런 것도 있었고, 본인이 왕언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했는데, 그렇게 막 신나게 먹고 있다가 제가 룸 안에서 담배를 피기 좀 그러니까 담배를 피려고 카운터 쪽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이 왕언니라는 사람이 나와서 화장실 갔다가 룸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요거 다 피고 나도 안에 들어가서 술이랑 좀 같이 먹어야겠다 이러고 갔는데, 그 왕언니 뒷모습을 보니까 그 신발에 휴지가 이렇게 길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보고 왕언니 이렇게 불렀는데 그 얘기를 못 들었는지 그냥 문을 열어갖고 5번 방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뭐 내가 얘기 안 해줘도 안에서 누나들이 떼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저도 이제 담배를 다 피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하고 있는데, 그 왕언이라는 아가씨는 이제 무대 앞쪽으로 나와가지고 춤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저는 기존에 조금 친해져 있는 아가씨랑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아가씨가 왕언니를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 아파가지고 2달 정도 쉬다 왔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쉬다 나오는 사람 같지는 않은 텐션이라고. 엄청 발랄하네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 손님이랑 이렇게 눈 맞아가지고 그렇게 가게 안 나오고 그랬었던 거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래도 돼요? 뭐 가게 입장에서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치, 그 손님도 되게 잘생겼었어 막 얘기하길래 그러냐고. 너도 봤을걸? 왜? 누군데요? 그 있어 20분이라고 너도 봤을거야 이러니까, 저는 속으로 제가 지난 시점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물론 네. 제가 영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 얼굴을 봤을 때 그런 기분도 느꼈었고, 아무래도 좀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런다고 제가 거기 아가씨들한테 그 사람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다시 가게에 지금 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저도 이제 좀 술을 좀 먹고 배도 부르고 하니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싶어갖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왕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화장실 쪽으로 가는데, 여전히 그 발에다가 휴지를 매달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무슨 휴지에 본드가 묻은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저게 지금 붙어있을까? 이따 나오면은 내가 떼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왕언니가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더니 이제 제 쪽 카운터 쪽에 오면은 2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조그마한 소파가 있어요. 네. 제 쪽으로는 소파 쪽에 앉아가지고 담배에다 불을 붙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잘 됐네. 재떨이 주는 척 하면서 저거 휴지를 떼던가 해야겠다. 그래갖고 왕언니 담배째 바닥에 털지 말고 우리 방금 청소했으니까 우리 재떨이 줄 테니까 재떨이에 털라고. 그래서 재떨이를 갖다 주면서 발로 그 휴지를 잡아갖고 뜯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가까이 가는 순간 제가 얼어붙었던 게, 그게 저는 휴지인 줄 알았거든요. 길다는 게. 근데 그게 휴지가 아니고 영가가 왕언니 발목을 물어 뜯고 있는데, 그 왜 모짜렐라 치즈를 잡고 이렇게 쭉 늘리면은 얇아지면서 늘어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늘어져 있는 아기 영가가 왕언니 발목을 물어 뜯고 있고 질질 매달려 있던 거예요. 그래갖고 재떨이를 줄려다가 깜짝 놀라갖고 재떨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버리고 저도 모르게 뒤로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래갖고 어버버 하니까 이제 왕언니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응? 왜 그러냐고, 술 취했냐고, 응? 그러면서 재떨이를 줬더니 담배를 피더라고요. 막 엄청 기괴한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형태도 아니고 일단은 옆으로 쭉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입을 벌려가지고 발목을 잘근잘근 씹고 있으니까 제가 언니 혹시 그 발목 안 아프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응? 뭐 어떻게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언니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절이나 당집 같은 데 다녀본 적 있냐고.
이렇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다짜고짜 무당집 가자 하면은 휴자되기 맞아도 합법이잖아요. 그랬더니 본인이 얘기하기 자기가 옛날에는 한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뭐 1년에 몇 번씩 뭐 점도 보러 다니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잘 됐다 싶어갖고 좀 얘기를 풀어봤어요. 저 좀 잘 아는 이모님이 계신데 요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잘 아신다. 그래갖고 요런 거 만약에 아프고 그런데 의학적으로 만약에 안 풀어질 때 요런 쪽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혹시 괜찮으시면은 내가 이거 전화번호랑 줄 테니까 뭐 내일도 괜찮고 오늘 어차피 손님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따가 아침에 다녀오셔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제가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네. 전화번호랑 간단한 주소를 적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참 보고 있더니 고맙다고 뭐 이런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네 이러면서 고마워 이래갖고 그거를 이제 지갑 안에다가 쏙 넣어놓더라고요. 그래갖고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갖고 일단 알겠다고 얘기하고 그날 그렇게 다 같이 술을 먹고 한 1시쯤? 2시쯤 돼갖고 다 치우고 이렇게 집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저 역시 퇴근해서 그날은 별일 없이 집으로 갔었고 그날 좀 푹 잤어요. 푹 자갖고 한 12시쯤 있났는데 있나가지고 내려가서 담배 하나 피려고 이제 주섬주섬 잠바를 입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더니 이모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이고 우리 영업부장님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러냐고. 그 혹시 그 왕언니라고 왔다 갔냐고 했더니 왔다 갔는데 좀 그렇네. 뭐가 그래요? 이랬더니 얘 지금 상태도 안 좋고 얘네 집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갖고 왜요? 이러다가 일단은 저는 서두에 들었던 20분이라는 사람이랑 사귀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깨림직해서 일단은 저 그러면 언능 준비해서 이모님네 넘어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능 집에 들어가서 채비를 하고 차를 타고 이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네.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모님께서는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기다릴 거 없고 주소는 받아놨으니까 바로 가자 이러시길래 알겠다고. 그래갖고 20분 거리길래 이모님 옆에다 태우고 이렇게 갔어요. 차를 타고 쭉 가는데 한 5분 정도 남았을까? 갑자기 이모님께서 막 답답하다는 뉘앙스를 치더니 차 잠깐만 세워보라고 옆에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요? 멀미해요? 이모? 이러고 차를 옆에 잠깐 세웠는데 이모님 갑자기 차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나가시더니 헛구역질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 괜찮아요? 제가 막 등 두드려줬는데 괜찮다고 그냥 들어가 있으라고. 괜찮아요. 뭐 약국이라도 들렸다 갈까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괜찮아진다고. 그러고 알겠어요. 뭐 차에 타 있었는데 한 1, 2분 정도 있다가 다시 차에 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가스 알명수라도 하나 먹고 가시게요. 뭐 그랬더니 아니다. 그냥 가자. 이러길래 알겠다고 그랬고 가는데 또 이제 가다가 내비가 뭐 500m 전방 뭐 목적지 부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모 거의 다 왔네요. 이러고 이모를 쳐다봤는데 이모가 막 식은땀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괜찮냐고 어디 안 좋은 거 아니냐고 했더니 막 이 옷고름 잡고 괜찮으니까 그냥 가자고 막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지 하고 일단은 도착을 했어요. 건물에 도착해서 주변에 주차를 하고 이제 지하 주차장이 있고 지하실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1층에서도 이제 공동 현관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10층이 안 돼 보이는 오피스텔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요거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일단은 호출을 한번 해본다고 이렇게 호출을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 혹시 왕언니 전화번호 아시냐고. 그래갖고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고요. 뭐지? 했는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배송 일이고 네. 예전에도 잠깐 제가 배달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탔었는데 보통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요 비밀번호 누르거나 호출을 하는 화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쪽 테두리를 보면 거기에다가 비밀번호를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무슨 숫자가 있길래 조합을 했더니 한 3번 시도 안에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렸다고 이모님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모님이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왕언니가 사는 해당 층을 가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그 왕언니 집이 어딘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보통 복도가 좌우로 세 집씩 이렇게 돼 있는데 1호부터 6호까지 어느 한 집만 문이 벌건 연기 비슷한 느낌으로 마치 무슨 게임 속에 나오는 문향 비스무리한 게 문에 이렇게 희미하게 더 씌워져 있는 거예요. 아, 저긴가 이러는데 저도 이 순간 좀 얼어붙어갖고 이모홍 하면서 쳐다봤는데 이모님이 진짜 막 겨우겨우 뭔가를 억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막 힘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괜찮으시냐고 제가 이제 부축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다고 이제 문 앞으로 가더니 문을 막 두들기시는 거예요. 저기요, 왕언니 문 좀 열어봐. 저기 왕언니 문 좀 열어봐. 이러는데 그러고 엄청 이렇게 치는데도 미동도 없고 안에서 반응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나와보시라고 발로 제가 문을 좀 세게 찼습니다. 언니 문 좀 열어봐요. 이러면서 쾅쾅쾅 차니까 그러고 한 10초 15초 정도 됐나 문이 끼 열리는데 그때가 이제 진짜 영하에 가까운 추위였습니다만 왜 여름에 이런 적 있을 거예요. 여름에 엄청 더운데 에어컨이 켜져 있는 건물에 문을 열면 그 순간에 시원한 공기가 바깥으로 쑥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분명 겨울이란 말이에요. 영하의 추위 날씨였고 그 왕언니네 집 문을 여는데 엄청나게 찬 공기가 밖으로 내뿜어지는 듯한 느낌을 들었어요. 우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왕언니가 문을 열면서 누구세요? 전배네? 이모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사람이 보통 문을 열게 되면 그 어깨 너머로 문 안 구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집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 왕언니 뒤로 어렴풋이 봤던 게 그 왕언니 혼자 사는 공간인데 안에 사람이 18명 정도의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왕언니 눈을 쳐다봤다가 뒤에 있는 풍경을 보고 제가 순간 굳어버리고 이모님이 저랑 왕언니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고 저랑 왕언니는 집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 무당 이모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이렇게 보통 닫히면 자동으로 잠겨버리잖아요. 그 소리가 나고 순간 정적이 됐는데 문 안으로 들리는 소리가 이모님이 엄청 날카롭게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천하의 개쌍 삐리레들아 막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 소리를 지르는 중간중간에 이모님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로 변했다가 다시 한번 이모님 목소리를 변해서 엄청 욕을 하다가 뭔가 천둥이 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다가 잠시 잠잠해졌다가 다시 한번 욕을 하시다가 소리를 지르시다가 이렇게 한 30분? 뭐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제 체감상 한 3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랑 왕언니는 그때 서로 그냥 얼어버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찰나였는데 조금 있다가 문이 끼 열리더니 이모님께서 문을 쫙 열어놓고 그 왜 발 받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현관문에. 문을 활짝 열더니 그걸로 그 문을 딱 받치더니 왕언니 들어가갖고 귀중품 이런 것만 빨리 챙겨서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모님 표정을 봤는데 코피를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얼굴은 창백해져 계시고 그래갖고 이모 괜찮냐고 제가 순간 깜짝 놀라서 손으로 이모 코피를 닦아줬어요. 너무 얼굴이 창백하고 막 그래버리니까 땀이란 땀을 엄청 흘리고 있고 그래서 이모 괜찮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왕언니 빨리 안에 들어가갖고 뭐 귀중품이라던가 이런 것만 간단한 것만 빨리 챙겨서 나오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진짜 조금만 짐만 챙겨서 빨리 나오라고. 야 전배도 그리고 빨리 내려가서 차 시동 걸어. 일단은 좀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내려가갖고 차 시동 걸어갖고 1층에서 대기를 타고 있었고 뭐 5분도 채 안 돼서 저는 이제 이모님하고 왕언니 태워가지고 이모님 댁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모님은 계속 막 뭔가를 억누르려고 이런 마치 사람이 토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참게 되면 끄끄 소리가 나고 목에서 힘을 주게 되잖아요. 네. 그런 표정을 계속 짓고 계셨는데 일단은 저는 그걸 보면서 빨리 어떻게든 벗어나서 이모님 댁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고 그렇게 저는 급하게 부랴부랴 이모님 댁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저랑 왕언니, 이모님 이렇게 셋이는 방 안에 들어가서 앉게 되었고 당 문을 열자마자 카운터 보시는 분은 제 이모님 얼굴을 보더니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괜찮냐고 하다가
물이랑 이런 걸 떠 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앞전에 봤던 상황이 일단은 뭐 보통 일이 아니란 건 알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 왕언니 문에서 그 빨갛게 이렇게 형상화되었던 건 무엇이며, 그 문 안에 있던 10명이 넘던 그 실루엣들은 뭐 영가라고 유추할 수 있지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여쭤봤어요. 이모, 그나저나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모님께서 물을 벌컥벌컥 딱 마시고 막 숨을 이렇게 몇 번 몰아 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10평도 안 되는 집안의 귀문이 왜 이렇게 열려 있는지, 그리고 저렇게 영가들은 와갖고 이렇게 한이 맺혀갖고 나를 그렇게 노려보고 있는지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아이고, 왕언니 저기 지금 얼마나 살았던 거냐고 했더니 뭐 6개월 정도 살았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집에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살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상을 못 느꼈다라는 식으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희를 번갈아가면서 쳐다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입장은 이제 왕언니 같은 경우는 아예 몰라. 그리고 이모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중간에 껴있는 상태잖아요. 맞네요. 예. 그래갖고 일단은 들어야 알겠으니까 조용히 꾹딱 하고 듣고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두 분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 하니, 이 일전에 왕언니가 가게를 쉬기 전에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전에 일했던 김 실장이라는 그 실장이 20분이라는 손님을 왕언니한테 소개를 시켜주게 돼요. 그렇게 이제 가게에서 손님으로서 몇 번 마주치다가 뭐 왕언니 말로는 서로 호감이 있어서 사귀다가 이제 동거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는 굉장히 뭐 사람 대 사람다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왕언니는 이 20분이라는 손님과 대략 한 3개월, 4개월 정도 교제를 하였는데, 네. 그 3, 4개월 동안은 이 20분이 자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항상 무슨 서적 같은 걸 보면서 중얼중얼 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었고, 밖에서 데이트하는 거는 4개월 동안 5손가락에 꼽을 정도였고, 뭐 밖에서 음식도 크게 먹지도 않았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의 책을 읽고 있었대요. 네. 그래갖고 그러냐고 제가 이제 그것 말고 또 뭐 수상한 건 없었냐, 왜냐면은 내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될진 모르겠지만 똘비 형이 이제 그 사람한테 이상한 거를 이제 배달을 하면서 좀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왕언니도 알고 있는 게, 그러고 보니까 그 똘비 그 사람도 처음 입사했을 때는 되게 덩치도 좋고 잘생겼었는데 몇 개월 지나고 보니까 사람이 쪽 말라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얘기를 종합해보고 이모님께서 들어보고 이렇게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난주 시참 때 말씀드렸던 게, 똘비 형이 돈 봉투를 받았었는데 그 돈 봉투에 이제 뭐 한자 같은 게 이렇게 매우 짧은 획으로 되어 있는 그 한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가 아닌 티베더라고 하더라고요. 티베더라고 하였고, 일단은 그 김 실장이라는 사람도 좀 꺼림직하기도 했었고, 요 20분이라는 사람도 그렇긴 한데, 내가 볼 때는 분명 영적인 무언가를 몸에 받아서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시초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함으로써 이제 나쁜 일을 하면서 이득을 취득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네. 어찌됐든 뭐 지금 왕언니는 그 20분이라는 손님이랑은 더 이상은 연락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됐으니까 더 이상은 그 사람이랑 연락 절대 하지 말고, 그리고 혹여라도 만약에 뭐 이유 없는 두통이 계속 발생되면은 시간 상관없이 찾아와라. 네. 자기가 도와줄 테니까 라고 얘기하고, 이제 뭐 제가 그때 이게 다른 이야기랑 겹쳐져서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모님께서 방울이었나 천이었나를 잡고 발목을 이렇게 쓰다듬어 줬었고요. 네. 그 발목을 물어뜯고 있던 영가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와, 저거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날이 지나고 저랑 똘비 형은 여느 날처럼 이제 바쁘게 가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가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특정 양주 하나가 저희가 발주를 좀 이렇게 적게 해버려가지고 일찍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당장 오늘 쓸 양주가 부족한데 뭐 내일 쓸 거는 다시 발주를 한다 쳐도 이거 옆 가게에서 한 박스 빌려와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똘비 형이 자기가 여기 앞에 있는 가게 예전에도 한번 빌렸었는데 거기 가서 빌려올 테니까 한 5분이면 금방 갔다 오니까 전비야 네가 가게 좀 잘 보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도 아니죠. 편하게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5분밖에 안 걸린다고 했으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일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똘비 형이 5분은커녕 15분이 넘도록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안 오나 싶어갖고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 하필이면 핸드폰도 카운트 냅두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양주 가지러 갔다가 뭐 양주 만들려고 가셨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이랬는데 거진 진짜 20분이 다 되어서야 그 양주를 들고 오는데 이렇게 헐레벌떡 막 땀에 젖어가고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똘비 형 뭐 양주 만들어 오셨어요? 막 이제 농담을 하고 그랬어요. 5분밖에 안 걸린다면서. 그랬더니 일단 양주 가져왔다고 양주 박스를 카운터 쪽에 놓는데 그게 아니고 나 진짜 나 지릴 뻔했다고 하니까 뭘 자꾸 지려요 형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지금 양주 빌리려고 여기 예전에 갔던 가게 이렇게 갔는데 내려가니까 김 실장이랑 20분이 떡하니 카운터에 앉아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게 뭔 소리예요 걔네. 뭐 20분은 어차피 손님이었고 그 김 실장은 뭐 그럴만도 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거기서 양주 빌려온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보고 이제 깜짝 놀라서 도망가려는데 뭐 김 실장은 뭐 당연한 거 본 것 마냥 어서 오라고 뭐하러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일단은 불이 나게 도망을 쳤고 이제 뭐 근처 이렇게 빙빙 돌면서 겨우겨우 이제 양주를 빌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양주 빌려온 거니까 일단은 바쁜 거 후다닥 해치우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업소가 잘 되는 곳은 뭐 잘 되지만 이제 가게가 이제 한 동네에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잘 되는 가게도 있는 반면에 분명히 안 되는 가게도 있어요. 이제 그런 가게를 전세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불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업주는 따로 있지만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집 전세로 들어가듯이 이런 업소도 이렇게 전세식으로 얼마를 주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다가 나오는 이런 시스템 아닌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뭐 그런 식으로라도 일을 한 게 아닌가 싶어갖고 이제 마침 그 시간쯤 돼가지고 사장님이 오셨길래 사장님 여기 똘비 형 양주 좀 모자라 빌리러 갔었는데 갔다가 김 실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있었는데 그랬더니 여기 앞에 그 돌비 인민클럽이라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거기 얼마 전에 가게 내놨었는데 사장이 그럼 김 실장이 그거 사가지고 들어간 건가? 인수를 한 건가?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 화류계에서는 그런 관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한 동네에 이렇게 상권이 위치한 곳에서 A라는 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안 좋게 그만두게 되면 뭐 이유가 어찌됐건 6개월간은 그 동네에서 일을 하면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욕도 먹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제 상도덕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어찌됐든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 가게 안에서 김 실장이랑 20분이라는 손님이 떡하니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일어나자마자 불이 나게 이제 이모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모 제가 다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무슨 아침 대바람도 남자가 그렇게 급하게 전화를 했냐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가게 앞에 톨비 인민클럽이라고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그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랑 20분이라는 그 사람 둘이서 그 가게를 이번에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모님이 그래? 이러더니 참 이러고 어이가 없다는 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일을 해놓고 그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계셔? 이러는 거예요. 야 선배야 아무튼 말해줘서 고맙고 이 다음 일은 너는 모르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다음 일? 무슨 일요? 했더니 아무튼 모르는 거야 알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뭔 일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저는 다시 자고 일어나서 출근을 했어요.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가게로 오시더니 신기한 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전배야 이렇게 제가 예? 그랬더니
야, 김 실장이랑 또 저기 뭐 인민클럽 있잖아. 네. 야, 초저녁에 뭐 난리 났어갖고 지금 급하게 문을 닫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뭔 소린가 했는데 물론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지는. 근데 뭐 향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날 초저녁에 뭐 여성분 두 분이 가셔가지고 엄청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엄청 난리를 치고 뭐 이제 이렇게 뭐 순경분들도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상황까지 왔었나 봐요. 뭐 당연히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이제 순경분들 오셨으니까 이제 가셨겠죠. 갔는데 간 후로부터 손님이 한 팀도 안 오기 시작을 하더니 거기 직원들, 웨이터들, 아가씨들, 실장 뭐 할 거 없이 죄다 뭘 이상한 거 무서운 걸 보고 놀란 거 마냥 기겁을 하면서 도망 나가서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러고 이게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제가 향간에 들리는 소문에 들은 거지만 고 김 실장이라는 사람과 20분이라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슨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은 신변에 문제가 생겼는지 정신병원에 뭐 입원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요. 네. 누구 때문인지는 저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저도 뭐 합리적인 의심은 갑니다만 누군지 모르겠네요. 이거 열린 결말이지만 대부분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죠, 또. 네, 오늘은 좀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네. 수참을 하면서 아무래도 약간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떡밥을 많이 뿌리고 간 게 있어서 그런 것도 회수를 할 겸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못 지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준비했었고요. 제가 지난 시참 때 그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불가리 보라색병 향수 맞죠. 냄새와 같이 무언가 겹쳐서 향이 났었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비염 때문에 그 향을 미처 못 맡았던 건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향내였더라고요. 아, 향내. 네. 이제 물론 우리나라에는 그 신을 몸에 모시면서 좋은 일을 하시는 무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와 반해서 이제 그런 좋은 기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이 나쁜 기운을 가지고 본인의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나쁜 분들도 막 계시다고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혹여라도 우리 귀족님들께서 그런 것에 이제 휘둘리거나 휘말리지 마시라고 오늘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런 걸로 했는데 휘말리거나 그러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또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신 게 정말 또 감사드리고 오늘 전설의 배송맨님의 이야기가 교훈처럼 남았으면 좋겠네요.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저번 이야기와 이어지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뭐 두 편으로 나눠서 올라가긴 하겠지만, 첫 번째 이야기를 꼭 듣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고 소름 끼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신을 보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귀신이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특히나 직업 때문에 여러 현장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폐 건물까지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자,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또 오랜만에 바쁘신 와중에 찾아와 주셨는데 일단은 귀신을 보시는 거는 기존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거나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귀신들을 정말 많이 봐오시면서 사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해드릴 얘기는 저도 그냥 약간 맛배기식으로 저는 그냥 약간 체험 정도로 그냥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거기 그 건물에서 일하셨던 분을 통해서 제가 그분이 겪으신 그분은 참고로 거기서 5년 정도 일을 하시면서 5년 동안 겪으신 일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계란 깎아요. 요 해당되는 건물은 흔히 말하는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하죠.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말 그대로 굉장히 상태가 매우 안 좋으신 사실 날들이 그렇게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주로 모이는 그런 병동인데 그분들만 계시는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건물을 갔을 때는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접고 다른 쪽으로 전용하시려고 안에 내부를 한번 싹 갈아엎으신다고 하셔서 그것 관련돼가지고 갔던 거고, 건물 규모는 생각보다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뭐 상세한 건물의 위치나 이런 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딴 용도로 바꾸셔가지고 운영을 잘 하시고 계시는 건물이기 때문에 네. 제가 혹시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그 건물 전체적으로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싹 바꾸시면서 소방 쪽 관련된 것도 좀 갈고 해야 된다라고 네. 하시는 상황이라, 이제 뭐 제가 관리하거나 그런 건물은 아니었고, 원래 제가 아는 분들은 저한테 간혹 가다가 주말에 나와서 아르바이트 좀 하지 않겠냐, 와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뭐 좀 하고 돈 챙겨가라, 이런 거 얘기를 하신 경우가 있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저랑 친하게 지내시는 그 공장 쪽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데가 의료기기 같은 거 납품하는 그 생산 공장이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도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그분한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다가 하면서 저를 기억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힘든 공사 아니면은 내가 그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겠다 해가지고 저한테까지 연결이 된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딱 3일 정도만 일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3일 정도만 일을 하면 되는 상태고, 이제 주말 이틀 동안 빡세게 하고, 하루는 제가 뭐 따로 뭐 반차를 쓰든 연차를 쓰든 해서 그날 마감된 거 확인만 하면은 꽤 괜찮은 보수가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러면은 제가 하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가서 이제 저 소개시켜 주신 분하고 해당되는 그 병원 관계자분하고 이제 셋이서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카페에서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요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꿀 건데 혹시 뭐 손댈 게 있겠냐 해서 뭐 얘기 막 하고 했는데, 이제 병원 관계자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작업하시는 시간 얼마나 걸리실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주간 작업 정도면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실까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거기 건물 자체가 아무래도 사람 안 쓰는 건물이긴 한데 의료기기나 이런 거 좀 고가 장비들이 좀 깔려 있고 하다 보니까 예. 밤에는 보안 때문에 낮에만 경비하시는 분이 있고 밤에는 그걸 닫아버리시는 거죠. 근데 이제 밤에까지 그 경비원분 계시게 하면은 아무래도 그것도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밤에는 작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알겠다, 최대한 한번 맞춰보겠다 한 다음에, 제가 같이 일을 하던 회사에 있던 그 동생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좀 같이 가가지고 알바 좀 하면은 돈 좀 챙겨주겠다.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러 딱 갔는데, 그 호스피스 병원 자체가 생각 외로 외진데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시내에 있는 그런 뭐 요양병원 비슷한 느낌의 그런 병동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외관상으로는 별 특이한 부분은 없었거든요. 네. 외관상으로는 별 특이한 부분은 없었는데, 이제 건물 자체가 조금 연식이 많이 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된 편이다 보니까 좀 을씨년스러운 느낌도 있고, 그리고 얘기를 듣기로는 호스피스 병동 자체에 뭐 종종 얘기 듣고 하다 보면 거기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기분도 좀 요상하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찌됐건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동생하고 같이 들어가서 사전에 받아놓은 도면을 토대로 해서 여기랑 여기는 그대로 뭐 살리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때 건물 갔을 때는 1층에 조그맣게 사무실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었고, 거기에 그 경비 아저씨께서 상주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키 주시고 해가지고 공사 피원층 가가지고 열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열심히 그 동생하고 같이 여기랑 여기랑 체크하자 하고 있는 찰나인데, 예. 복도 쪽에서 딱딱딱딱딱딱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람 발걸음 소리면은 이제 뭐 또각또각이든 아니면 슬리퍼면 슬리퍼 끄는 소리든 운동하면 좀 운동화 소리든 그런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왜 나무 막대기나 이런 거 같은 경우 바닥딱 찍는 소리 있잖아요. 딱딱딱딱딱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무막 대기통 바닥 짚는 소리가.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해가지고 그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 나무 소리 같은 거 안 들리냐? 했더니 그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에? 형 뭔 소리 들었어요? 둘이 조용히 있었는데 그땐 또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들리네? 잘못 들었나? 이러고 다시 막 또 확인을 하고 있는데 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딱 봤는데 건물에는 뭐 당연히 1층에 그 경비 시스템 아무도 없으니까 조용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도 뭐 들었어요? 해가지고 아니 자꾸 뭐 나무 같은 거 두들기는 소리가 나? 뭐 어디 부러지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형 이거 빨리빨리 좀 확인이나 하자고. 옆에 뭐 다른 건물도 있고 하니까 그 집에서 들린 거겠지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갑다 했는데 또 이제 확인하고 체크하고 막 천장 보고 있는데 그 순간 또 딱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가 세 번째 그 소리가 들렸을 때 그때서야 눈치를 챘어요. 일단 첫 번째는 소리가 저만 들렸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리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 처음에는 조금 멀리서 들렸는데 두 번째는 좀 더 가깝고 세 번째가 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딱 소리가 저한테 오는 소리였던 거죠. 이제 막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두 번까지는 어떻게 사람이 못 들을 수 있는데 세 번 다 못 듣는 거는 이거는 나만 생각해도 저밖에 못 듣는 거 같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왠지 느낌이 싸하더라니 그래도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뭐 이러고 그냥 안 들리는 척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동생하고 같이 요거랑 갖고 와서 좀 챙겨가지고 하자 이러고 하는 찰나에 저는 체크하고 막 사이즈 제거해야 되니까 그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가가지고 자재 필요한 거 불러주면서 요거 좀 갖고 와자라.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 동생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요. 탁탁탁 하고 내려가는 소리가. 저는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쓰고 이렇게 막 재고 있는데 열심히 재고 있는 와중에 딱딱딱딱 소리는 안 들려요. 근데 딱딱딱딱딱 하고 무슨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슬리퍼인데 그 뒷굽 높은 슬리퍼 있잖아요. 예. 그 소리 비슷한 그 소리가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밑에 자재가지를 놨던 그 동생 생각하면서 안 뛰어와도 되는데 또 겁나 열심히 뛰어오네. 빨리 끝내고 싶나 보다. 왜냐면 저는 보통 일을 하면은 하루 할 만한 일 양을 지정을 해놓고 예.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뭐 1부터 10까지 일을 한다. 근데 저녁 6시까지 작업 예정이 돼 있는데 3시에 끝난다. 그러면 저는 3시에 그냥 무조건 칼같이 끝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동생도 빨리 끝내고 집에 갈 생각으로 왜냐면 돈은 똑같이 주니까 그 생각으로 뛰어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야 뛰지마 하고 딱 봤는데 없어요. 뛰지마 하고 뒤를 봤는데 없어요. 그리고 뛰는 소리도 안 들려요. 오. 그래서 순간 싸한 거예요. 와 반응 잘못했다. 이거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거기서 더 무서운 건 심지어 낮이에요. 대낮에 식은땀 막 등에서 막 나면서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떡하지 이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제 뒤쪽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복도 쪽에서 들린 소리가 제가 복도 쪽을 쳐다봤는데 없었는데 제 등 뒤에서 들리는 건 얘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등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식은땀이 미친 듯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어떡하냐 이거 하고 있는데 그 순간 밑에서 발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안전화 소리인 거예요. 그 동생이 갖고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와 다행이다 하고 그 동생이 딱 갖고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빨리 와 빨리 해가지고 그 동생이 형 더워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안 더운데 왜? 그러니까 형 뭐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딱 제가 이마를 훔쳐보니까 저는 땀 흘린지도 몰랐는데 이 땀이 완전 주르르르 흐르고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덥긴 덥나 보다 해가지고 열심히 재서 그런다고 그냥 둘러붙이고 최대한 빨리 일 끝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동생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다음날 할 것까지도 미리 좀 끌어쳐가지고
최대한 그날 할 수 있는 만큼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딱 땡 하자마자 바로 퇴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요러면은 이제 내일 딱 작업 빨리 끝내고 그냥 확인까지 딱 내일 끝내버리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예. 전날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가기가 더 싫은 상황인데 그래도 가야 되니까 가자 해가지고 갔어요. 거긴 또 똑같이 경비 아저씨 계시고 그때도 낮에 작업을 했죠. 다행히도 둘째 날에는 크게 뭐 그런 이상한 소리라든지 유상 현상이 없었어요. 대신에 생각보다 작업이 지체가 많이 되는 거예요. 주로 작업이 지체되는 게 그냥 말 그대로 뭐 자재가 모자라든지 이런 요인이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 정말 생뚱맞은 요인으로 작업이 계속 지체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천장 쪽에다가 고정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려고 딱 봤는데 요거 튼튼하네 하고 딱 잡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 동생이 잡아서 살짝살짝 당겨봤을 때는 멀쩡해요. 그렇게 세게 당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살짝 네. 톡 해서 이 정도면 걸릴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래? 한번 볼까 하고 제가 올라가서 작업하려고 딱 잡으면 그게 부러지고 그리고 천장에다 붙이려고 딱 하는데 그게 갑자기 지 혼자 툭 빠져가지고 떨어져서 깨져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잘 동작하던 공구가 갑자기 동작을 안 한다든지 네. 계속 뭔가 짜잘짜잘하게 뭐가 걸리는 거예요. 계속 일이 정상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게. 근데 뭐 전동 공구가 안 되면은 손으로 돌리고 뭐 안 되면 딴 거 끌어와가지고 막 붙이고 5만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일을 다 처리를 했어요. 일을 다 처리를 했는데 원래 계획상으로는 오전까지 최대한 일을 마무리를 해놓고 오후에 일해놓은 걸 테스트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러고 그냥 이틀 딱 끝내고 마무리를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딜레이가 걸려서 그것도 억지로 꾸역꾸역 맞춰가지고 그날 일을 마무리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내일 또 나와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어차피 마지막 날 나오는 거는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같이 일한 동생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동생한테는 이틀치 일당 책정해가지고 그 동생한테 주고 그리고 퇴근을 하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 저 혼자 딱 갔는데 원래는 그날 연차를 좀 쓰거나 반차를 쓰려고 그랬는데 그게 일이 터지는 바람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좀 사정을 얘기를 해서 퇴근을 하고 가게 됐는데 문제는 퇴근을 하고 나서도 중간에 일이 터지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9시에서 10시 사이인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정말 다행인 거는 그 경비 서시는 분이 거기 계신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경비원 분한테 인사를 하고 열쇠를 챙겨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작업하는 거 해놓은 거 뭐 연결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어디 뭐 연결 잘못되거나 끊어진 데는 없는지 이런 걸 막 돌면서 다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막 확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골이 싸한 거예요. 뭐지? 설마 에이 설마 최대한 빨리 확인하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생각하고 나서 등골이 오싹한 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시적인 거구나 생각하고 막 열심히 확인을 했어요. 근데 작업을 할 때 아까 설명드렸던 뭐 중간에 막 계속 이상한 일 생기고 했다고 했잖아요. 유난히 그게 심한 방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 방을 확인을 할 차례였어요. 뭐 유난히 심했다는 얘기는 그 방이 아무래도 하자나 이런 거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유심히 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땡겨보고 두들겨보고 막 재보고 막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완전 집중해가지고 하고 있느라 왜냐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 집중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어찌됐건 그 건물이 전기를 끊어놓고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불까지 켜놓고 하고 있었어요. 전등 켜놓고 랜턴 켜놓고 막 이러고 보고 있는데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발소리가 일반 그냥 신발 운동화 소리 있잖아요. 예. 운동화 소리가 들려요. 막 확인을 하고 있는데 운동화 소리 딱 들려가지고 누구지 하려고 그랬는데 쓱 옆으로 얼핏 보니까 경비 아저씨예요.
그 경비 모자 이게 쓰고 오신 거예요. 손엔 손정도 들고 계시고. 그러고 멀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추가 수당을 받으시니까 나오시긴 나오셨는데 제가 퇴근해야지 같이 퇴근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아예 금방 끝나요. 여기랑 저기 저 앞쪽에만 좀 확인하면 돼요. 금방 끝나요. 그랬더니 아유 뭐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해요. 나야 뭐 시간 지나가면 돈 더 받고 좋지 뭐 이러고 그냥 농담하고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도 저도 집에 가고 싶으니까 최대한 빨리 할게요. 이러면서 같이 농담하면서 물론 그때까지 뒤는 안 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럼 경비 아저씨가 그럼 이따가 끝내고 1층으로 내려와요. 이러고 쓱 가시는 거예요. 예. 이제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가지고 하고 내려가서 딱 방을 가려고 하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가는 방향에 제가 다음 방 갈 방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쓱 가서 앞에를 딱 봤어요. 앞에를 봤는데 경비 아저씨가 랜턴 들고 쓱 가시는 거예요. 털레털레 가시는데 제가 그걸 보고 순간 굳었어요. 이 경비 아저씨가 걸어서 가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정말 사람하고 되게 흡사한 귀신은 얼핏 봤을 때 사람하고 귀신을 구분을 못할 정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귀신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걸어갈 때 모양새는 자연스러우나 사람은 걸을 때 몸에 요동이 있는데 귀신은 몸에 요동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경비 아저씨가 걸어가는데 몸에 요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는데 심지어 1층에 계신 경비 아저씨는 키가 좀 크신 분이었거든요. 이분은 키가 작아요. 키가 작고 막 열심히 걸어가시는데 이게 사람이 걸으면 위아래를 들썩이게 되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스르르르르르 그냥 일자로 가는 거예요. 와 이게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 떴거든요. 딱 1초입니다. 제가 방만 불을 켜고 다니고 복도는 불을 안 켰거든요. 그러면 랜턴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랜턴 불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랜턴 불빛이 없어요. 랜턴 불빛이 아예 없어졌어요. 근데 발소리는 들려요. 경비 아저씨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랜턴 불빛 떴고 경비 아저씨도 안 보이는데 발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저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앞쪽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갔어요. 가가지고 쓱 확인을 끝내는데 발소리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아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경비 아저씨로 생각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그냥 안 보고 하자 안 보고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막 했어요. 그러고 나서 확인을 다 끝냈어요. 확인을 다 끝내고 나서 됐다 내려가자 하고 내려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딱딱딱딱 걸어오는 소리가 아니라 쓱쓱쓱쓱 이제 발 질질 끌고 오는 소리 있잖아요. 예.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랜턴 불빛이 뒤에 싹 비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나? 아닌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딱 뒤에서 다 끝났어요 하고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까 들었던 그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아까 그 목소리가 아니면 1층 경비 아저씨 그분이구나 해가지고 끝나서 이제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면은 문 다 잠그시면 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경비 아저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쓱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에 딱 서가지고 벌써 끝났어요? 일 빠르시네. 그래가지고 하고 자연스럽게 딱 뒤를 돌아봤거든요. 뒤를 돌아봤는데 경비 아저씨가 아니에요. 예. 할아버지 한 분이 근데 왜 혼자 나가? 왜 혼자 나가려고? 나 여기다 버려두고 왜 혼자 나가려고? 나만 여기다 두고 가면 돼? 안 돼? 이러면서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는 게 아니라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여기에 내팽개 쳐놓고 가면 다냐? 내가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데 언제 내보내줄 건데 니들 달라는 거 다 줬잖아! 이러는 거예요. 예. 그거 딱 듣는 순간 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지? 한 다음에 그냥 그 생각 하면서 바로 뛰어내려갔어요.
뛰어내려가다가 발도 한번 삐끗삐끗 해가면서 막 그러면서 미친 듯이 뛰어내렸어요. 다다다다다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는데 뒤에서 또 그냥 가려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모르겠다. 대답하지 말고 뛰자. 그래가지고 막 뛰었어요.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딱 든 생각이 그거예요. 잠깐. 나 어디 내려가는 거지? 예. 그 건물이 지하 딱 3층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업한 데는 3층입니다. 근데 제가 뛰어내려간 그 층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1층까지만 내려가면 되니까 2개 층만 내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 3, 4개 층을 내려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올라가면 위에서 따라 내려오고 있는 것 같잖아요. 거슬러서 올라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가서 반대편 계단으로 타자. 그러니까 원래 제가 뛰어내려간 계단으로 가면 1층 경비실 바로 나오는데 반대편 쪽 계단으로 가면은 경비실 반대편에 이제 그 비상계단 쪽에 나온 라인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뛰자는 생각을 해서 딱 내려서 문을 딱 벌컥 열었어요. 앞에 보이는 문을 벌컥 열었는데 순간 딱 든 생각이 큰일 났다. 3층이에요. 전 안 내려간 거예요. 순간 든 생각이 제발 조심성 올리지 말자 했는데 또 이러고 혼자 그냥 눈 감고 계속 마음 가라앉히면서 그러면은 눈을 감고 한번 잘 생각을 했다가 떠보자 한 다음에 눈을 감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눈 앞에 아까 그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순간 진짜 막 심장 미친 듯이 뛰고 여기서 더 심하면 심장마비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여기서 홀리면 진짜 구하러 올 사람 없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최대한 못 본 척 버티는데 옆에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혼자 가면 되겠냐고. 난 어떡하고 혼자 가면 되겠냐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인다. 나는 안 들린다. 계속 혼자 자기 챙겨하면서 갔어요. 내려가서 다행히 그때부터는 제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계단 나가면은 계단에 방향 표시해주는 그 유도 등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승위 표시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건물 딱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딱 봤는데 3층에서 2층. 맞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계단 딱 2층을 내려가는데 따라올 거라 생각했던 목소리가 안 따라오고 점점 멀어져요. 막 얘기를 하는데 2층쯤 내려가니까 이제 문 닫히니까 잘 안 들리죠? 그러면서 1층 가까이 내려가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3층을 나오지 못하는구나. 한 3층만 갇혀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내려와서 경비 아저씨한테 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딱 얘기를 하시는 게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계절상으로 늦여름에서 초가을 넘어갈 때라서 뭐 1박 2일 하면은 땀 나고 더울 날씨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막 그거보다도 훨씬 막 땀을 많이 흘리니까 땀을 많이 흘리세요 하는데 저는 이제 경비 아저씨도 진짜인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한번 싹 감았다가 심호흡을 한번 촥 하고 그걸 눈을 딱 떴는데 경비 아저씨가 이 사람 뭐야?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순간 놀랐는데 경비 아저씨가 다 끝난 거죠? 이제 문 잠그고 나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네 이랬는데 경비 아저씨가 난 저쪽 거 문 잠그고 올 테니까 먼저 나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챙길 거면 챙겨서 쓱 나왔어요. 근데 경비 아저씨는 반대편 문 잠근다고 가시는데 짤랑짤랑 희소리를 내면서 가시는 거예요. 네. 진짜 맞다. 이러고 딱 그 경비 아저씨를 기다리는데 경비 아저씨가 안 나오세요. 분명히 키 하고 가셨는데 뭐지? 하고 안에 쓱 들어가서 봤거든요. 문제 그 경비 아저씨는 초소 안에서 졸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거도 귀신이에요. 아까 그 키 소리 내면서 간 그 경비 아저씨도 귀신이에요. 그래서 졸고 있는 경비 아저씨 깨워서 그 아저씨랑 키 문 잠그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뭐 자세한 얘기는 아예 안 하고 그냥 병원 관계자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저야 이제 받을 거 돈 다 받고 저는 그러고 나서 거기는 이제 뭐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네. 원래는 그쪽에서 얘기했던 게 그 관리도 제가 다니던 그 회사 쪽으로 맡기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 제가 가야 되잖아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지금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잘 그냥 불러서 막 얘기를 해서 탈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네. 나중에 다른 데 막 하다가 이제 관리자분 한 분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병원 관련된 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전에 호스피스 막 이런 데 가가지고 공사 같은 거 다 하고 했었는데 사람 다 없는데 호스피스 요거는 진짜 무섭긴 하더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관리하시는 분이 하신 얘기가 네. 어디 있는 거라고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 요 건물이었는데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관리원분이 하신 얘기가 거기 밤에 일하진 않았죠? 그리고 밤에 조금 하긴 했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거기 호스피스 병원 자체에서 말 그대로 그분은 이제 시설 쪽 관리하는 걸로 해서 5년을 근무를 하셨대요. 예. 5년을 근무를 하셨는데 5년을 근무하시는 동안에 그분이 거기서 다른 동료 직원분들하고 이상한 일을 많이 겪으신 거예요. 이분이 5년 동안 겪으신 이야기가 그 중에 저한테 몇 가지 대표적으로 알려주신 게 첫 번째, 네. 제가 겪었던 그 3층에 승질내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병원을 이렇게 쭉 야간에 시설 같은 거 확인하시면서 이제 경비원분 업무 순찰 외에도 이제 시설물 점검 순찰로 해가지고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도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3층에 내려가서 딱 순찰을 돌다가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역정을 내신 거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시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 관리인분이 하신 얘기가 그 할아버지가 자기만 여기에 왜 버려두고 니들끼리만 나가냐고 그렇게 승질을 낸다고. 와, 같은 할아버지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해가지고 간호사한테 거기도 이제 간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당직하시는 간호사분한테 책상에 있는 전화기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복도에 어르신 한 분 다니시는데 지금 야간에 혼자 다니시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근데 그 얘기를 처음에 딱 했을 때 이제 이 어르신이 뭐 어떻게 뭐 걸어다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르신 한 분이 다니신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네. 그 간호사분이 예 빨리 가서 확인해볼게요 하고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관련분뿐만 아니고 다른 하시는 분들도 계속 그 할아버지 마시고 하니까 거의 3층에 그 할아버지 막 장난 아니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말도 못한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원래 일하시다가 이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이 한 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관리원분하고 다른 관리원분하고 일하시다가 전에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이 그날 다시 첫 근무하신 날이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기 호스피스 병동인데 자기 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 분이 여기 왜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래요. 호스피스 병원이면 말 그대로 거의 끝물까지 가신 분들이 가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런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 자기 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 환자분이 왜 계시냐고. 그런 분들은 여기 안 있고 딴 데로 가죠. 그분이 그 얘기를 딱 하시는 순간 이 관련분하고 얘기하시는 다른 직원분하고 둘이서 그대로 굳어서 소름이 미친 듯이 돋더래요. 왜냐면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분한테도 물어보니까 그 만나시고 나서 뭐 다시 들어가셨는지 그때 저희가 몇 번 돌아도 안 보이시던데요?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그 안에 누워 계신 분이니까 뭐 나오셨냐 안 나오셨냐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잘못 봤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같이 일하던 직원분이 그 얘기 듣고 나서 난 무서워서 계속 일 못하겠다고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분이 오신 거예요. 다른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한동안 조용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다른 직원분이 얘기를 하는 게 3층에 그 할아버지 뭐냐고 그 얘기를 또 하더래요. 오. 그래서 3층에 할아버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3층에 막 왜 자기만 여기다가 두고 갔냐고 막 승질낸 할아버지 밤에도 막 이렇게 다닌다고. 간호사한테 얘기했더니 간호사들이 잘못 보신 게 아니고 그럼 내가 뭐 멀쩡하게 맨정신으로 수찰 돌다가 할아버지 승질내는 까지 들어서 지금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시기 때면서 왔는데 내가 뭘 잘못 보냐고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관련분이 조금 친분 생기신 간호사분한테 물어봤대요. 3층에 뭐 있다고 또 얘기했지 않냐고.
간호사분 하신 얘기가, 아유, 그것 때문에 진짜 저희도 무서워 죽겠다고. 무서워하시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 전에 관련분이 목격하셨을 때까지는 3층에 네. 남자 환자분들이 계셨대요. 근데 새로 오신 분이 목격했을 때는 3층에 남자 환자분이 단 한 분도 없었대요. 다 여자 환자분만 계시는 거예요. 다 할머니들만 계시는 상황인데 거기서 할아버지를 봤다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막 맘대로 못 돌아다니게 하려고 다 보안이 걸려 있어요. 카드키로. 그러니까 해당되는 본인실에서 나와서 그 층을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뭐 물론 보호자의 도움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보호자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니까 그 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그 건물 밖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계단 쪽으로 나가는 상황이라든지 이거는 다 그 보안 그 카드키를 찍어야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상황을 대비해서. 물론 제가 들어가서 일할 때 뭐 그런 거 다 끌어온 상태니까 상관없었지만 그죠. 그분들 일하실 때 당시에 그게 있었으니까, 즉 다른 층에 있는 할아버지가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그 간호사분들도 이제 무서워 죽겠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뿐만 아니고 이제 뭐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병원 쪽에서 바로 막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병원에서 밖으로 나가시기 전에 잠깐 대기하시는 공간이 지하 쪽에 있었대요. 그래서 막 지하 쪽 같은 데다가 잠깐 모셔놨다가 장례장 이런 데를 가고 막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그런 데서도 이상한 거 봤다는 분 나오고 막 오. 여러 가지를 되게 장황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거기 중에서 이분이 좀 나름 장편으로 얘기해 주신 것들 몇 가지는 그건 제가 다음번에 또 한번 풀어드릴 거고,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직원분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한 얘기가 안에 계시는 보호자분들도 목격자가 나오시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네. 민원이 일어났대요. 밤에 누가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그것 때문에 잠깼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아름아름 약간 소문 퍼진 것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도 일을 더 안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도 점점 안 차고 하니까 그거에다가 뭐 다른 것도 겹친 거죠. 뭐 코로나는 뭐니 다 겹치면서, 그래서 아예 폐업 절차를 밟고 다른 쪽으로 전환하시려고 딱 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건물 자체에 있는 분들 다 빠져나가고 했는데, 이 관련분이 하시는 얘기가 네. 그 병동 자체가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가뜩이나 분위기가 엄청나게 우울하대요. 오, 그렇겠죠. 예. 그런 상황에 삶을 거기서 마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는 것도 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분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그 병원 외에 다른 곳에서 다른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다. 난 거기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거기에 계속 나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바뀌고 나서는 저도 뭐 아예 관심을 가진 적도 없고 하는데, 근데 그 병원을 운영하시는 동안, 그리고 이제 그 관련분이 5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음번에는 이분이 풀어주신 얘기 중에 하나가 기어다니는, 오. 병실 내부를 계속해서 기어다니는 사연하고, 아, 여러 가지. 그거랑, 있네. 그거랑 이제 뭐 건물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 생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계란과자님은 직업 특성상 또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고 그러다 보면 이 건물에 뭐 이런 귀신이 다 있나 저런 귀신이 다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런 걸 또 저희에게 대신 전달을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또 저희는 좋죠. 이 건물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저 건물에는 저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또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죠? 참 별의별 걸 다 보죠. 그럼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파이팅 넘치게 또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계란과자님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들무에 참여를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돌비 계란과자라고 검색을 하시면 정말 레전드 이야기 많거든요. 꼭 필청을 하셔야 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 돌비 계란과자 검색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처음부터 쭉 한번 들어주시면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